인사 시간 남았습니다. 여러분 시간을 낭비드릴 느리지만 쿨한 과학. 랩미팅입니다. 반갑습니다, 교수님들. 터널입니다. 터널. 터널에 관련된 괴담도 많은데 요거는 연결되는 게 택시나 중고차가 여기서 연결이 됩니다. 터널이라는 곳이 순간적으로 조도가 떨어지는 곳입니다. 특히 야간에는 제대로 된 조명이 갖춰진 곳이긴 한데 오히려 조명 때문에 으스스한 분위기가 만들어질 수 있는 곳이 바로 저 터널이거든요. 또 사람이 다니지 않는 곳이라는 특성이 있습니다. 그렇죠. 네. 그렇기 때문에 주로 나오는 괴담은 갑작스럽게 사람이 나타나거나 갑작스럽게 무슨 두드리는 소리가 나거나 갑작스럽게 무슨 뭔가 보인다던가 이런 경우에 괴담이 많아요, 저 터널은. 근데 여기서 포인트는 또 뭐냐? 새 차, 비싼 차 안 나와. 예를 들어서 오늘 터널을 지나갔는데 오늘따라 고장난 라디오의 소리가 지직거린다. 막 이래. 네. 근데 시작을 이렇게 하는 경우 잘 없어요. 오늘 터널을 지나가는데 어제 뽑은 람보르기니가 뭔가 이상하다. 이러지 않아. 그렇죠, 않죠. 그렇죠. 네, 거의 그렇지 않죠. 않죠. 오랜만에 탄 페라리 저편으로 뭐가 보인다. 이런 거 없어요. 그런 거 네. 없어요. 네, 항상 주로 중고차나 오래된 차, 구형차, 뭐 택시를 탔다거나. 이거는 또 슬픈 거죠. 이거는 이 괴담을 만들려면 일단 공감대가 형성이 돼야 되고 많은 분들이 경험치가 쌓여야 됩니다. 그렇죠. 하지만 람보르기니라든지 페라리는 많은 분들이 타본 적이 없다. 이게 아까 그 괴담 지수의 중요성, 나와 그렇죠. 관련된 게 이야기해야 되는. 나와 관련이 없어요. 그렇죠. 예, 그리고 또 중고차나 택시 같은 경우가 어떻게 보면 나와 익숙하지 않은 거거든요. 뭔가 나와 동떨어진 뭔가 새로운, 그렇기 때문에 이게 또 트리거가 될 수 있는 거죠. 뭐 지금 뭐 좋은 차가 안 나온다 얘기를 했지만 결국은 자율주행이 안정화가 되면 싹 정리됩니다. 그렇죠. 왜냐면은 사람들이 자느라고 밖을 안 봐. 네, 그래서 몰라요. 그리고 역시나 터널 역시 CCTV로 아주 명확하게 관리되는 곳입니다. 네, 괴담이 설 자리가 없다. 역시 이것도 과학적인 해법을 해보겠습니다. 이거 기억나십니까? 이게 바로 태양계가 태양계, 그렇죠. 우리 은하 중심으로 공전하는 모습입니다. 장소를 기반으로 많은 괴담들이 진행이 되는데요. 역시 장소라는 것은 절대적이지 않다. 장소를 기반으로 존재하는 괴담은 실제로 어떤 좌표계를 기반으로 존재하는지부터 설명을 해야 됩니다. 예를 들어서 어떤 특정 학교에서 벌어지는 괴담이에요. 그 학교는 굉장히 빠른 속도로 우주 공간을 이동하고 있다. 이 말은 뭐다? 그 장소라는 것은 굉장히 빠르게 자전하고 공전하고 태양계 전체가 움직이기 때문에 이미 1초만 지나도 수십만 킬로미터 뒤에 있어. 즉, 그 장소는 없어요. 예, 그러니까 지방령은 쉽게 말해 멈춰있는 존재가 아니라 굉장히 빠른 속도로 이동하는 귀신이죠. 좌표계를 명확하게 고정을 하고 모든 공간, 위치는 상대적이기 때문에 이것을 마스터한 귀신만이 괴담을 뚫고 도전할 수 있다. 그래서 어렵습니다. 이걸 설명하지 못하는 괴담은 결국 절대적인 괴담이 아니다. 네, 괴담의 특징! 외형! 일단 가장 괴담을 분석해 보니까 가장 많이 나오는 게 얼굴 없는 사람, 그 다음에 표정이 없는 경우가 있어요. 그 다음에 몸이 없는 사람도 있습니다. 이게 왜 괴담이 되냐면 결국 부재 때문입니다. 부재. 그곳에 있지 않다. 이게 공포를 주는 거예요. 예, 대표적인 부재 사례입니다. 예, 엄마가 안 계시니? 요런 이제 문의가 많거든요. 어떤 게임을 할 때. 엄마의 부재. 이것이 굉장한 공포를 줘요. 그래서 너 혹시 진짜? 어머니 안 계시니? 이게 그 사람에게 큰 공포를 줄 거라고 생각하니까 그 어머니의 안부를 자꾸 묻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희 어머니의 부재를 내가 언급함으로써 너에게 공포심을 주겠다. 예, 그래서 이런 부재, 어머니의 부재에 대한 공포. 이것도 부재, 돈이 없다. 굉장한 부재죠. 부재라는 건 공포예요. 지금 너 머리가 없어지는구나. 이것도 사실 이 머리카락, 이 모에 대한 부재거든요. 모의 부재, 휴지의 부재. 화장실에 갔는데 휴지가 없다. 섬뜩하네요, 진짜. 섬뜩하죠. 네. 즉 이 말은 뭐냐? 무언가가 없다는 상황은 너무나도 공포스러운 거고 정상적이지 않다는 느낌을 줍니다. 그래서 부재에 대한 공포가 반영된 괴담들이 지금 무언가가 없는 것들의 괴담이에요. 네, 이렇게 정리해봤고요. 빨간 마스크. 예, 통칭 입이 찢어진 여자라고 불립니다. 입이 찢어진 여자, 저 화면처럼 저렇게 아름다운 형태는 아닙니다, 보통. 예, 일단은 이분은 제가 평가하기를 선구자입니다. 코로나 바이러스를 예측하고 미리 마스크를 쓰고 다니시던 분이에요. 아무도 마스크를 쓰지 않던 시절 모두가 노라고 할 때 예스를 외치신 분이 바로 저분이시고요. 그렇죠. 사실은 요즘에는 입이 찢어진 여자라기보다는 좀 저러고 다니잖아요. 저런 분은 통칭 이제 빨간 마기꾼, 빨간 맞춤 쿠키 이렇게 부르거든요. 왜냐? 벗었을 때 이게 너무 심해. 그래서
입이 찢어졌다 이러면 사실 치아까지 많아지진 않거든요. 그냥 입만 찢어진 거지. 근데 목격자들의 증언에 따르면은 치아가 가지런하다라는 얘기를 해요. 이 말은 최소한 130개 이상의 치아를 보유해야 합니다. 예, 그래가지고 일단 얼굴이 굉장히 커야 돼요. 마스크의 경우도 굉장히 특수 제작된 개인용 마스크일 가능성이 높고요. 그리고 치아가 많다는 건 말년에 임플란트 비용이 많이 들 수밖에 없다. 임플란트 같은 경우에 개당 200만 원 내외입니다. 그래서 만약에 이분은 치아 관리를 잘못할 경우 2억 6천만 원가량이 소요될 수 있습니다. 와. 그리고 또 이분이 좀 특이한 게 마스크를 쓰고 다니다가 벗어요. 딱 벗으면 이게 쫙 찢어 있잖아. 그렇죠. 이걸 딱 보여주면서 물어봅니다. 예쁘냐? 네, 물어봐요. 인제는 이것도 안 통한다. 이거 안 통해요. 왜냐면은 이거 보세요. 이거야. 제가 보여드릴게요. 딱 이러고 있다가 딱 내리는 순간 시민들이 마스크 쓰세요. 마스크 쓰세요. 턱스크 안 됩니다. 네. 이러면은 이게 하다가 바로 다시 써야 돼. 이제는 시민들이 예민해요. 이거를 못 보여줘. 이렇게 하다가 아유 죄송합니다. 그래서 이제 빨간 마기꾼은 더 이상 설 자리가 없다. 광대 공포증이라는 게 있어요. 일종의 공포증입니다. 실제로 광대가 아이들을 납치한 경우들이 좀 있었기 때문에 그렇죠. 그런 것도 있고 네. 스티븐 킹의 소설 그것 이게 영화로도 나왔고 아까 그 장면이 바로 그 소설을 영화화한 장면이거든요. 저게 왜 무섭냐면 과유불급이라고 너무 과장돼 있어. 화장도 적당히 해야 되는데 그러니까요. 너무 과하게 했어. 그래서 이제 이거는 조금 그렇게까지 화장을 하면 좀 별로다. 이 저런 광대분들은 요새 이제 한국에 뷰티 유튜버 많이 나왔거든요. 좋은 분들 많으니까 좀 우리가 배워야 됩니다. 네. 이거 좀 부탁드리고요. 그리고 또 그 다음 관련된 건 인형이 있습니다. 인형. 너 참 인형처럼 생겼네. 이게 아니라 요런 인형이에요. 요런 인형. 요거는 이제 불쾌한 골짜기 현상으로 설명이 가능한데요. 이게 사람을 닮아가다가 어느 순간 굉장히 불쾌해지는 거거든요. 그러면은 호감도가 뚝 떨어지는 골짜기가 생깁니다. 바로 방금 나온 저 에나벨 같은 애들이 딱 골짜기에 딱 들어오는 거죠. 네, 그래서 불쾌합니다. 근데 이게 나를 공격까지 해. 아주 불쾌하죠. 아주 불쾌한 거야. 예를 들어서 상상해보세요. 원빈이 나를 때려. 맞으면서도 그럴 수 있겠거니 해요. 원빈이니까. 싫지만. 근데 더럽고 막 온몸에 막 진흙 묻고 땀 막 이상한 막 하얀 땀이 막 흐르고 막 이상한 냄새나. 이 사람이 나를 때려. 기분 어떻습니까? 원빈한테 맞는 게 낫잖아. 그건 그러네요. 그렇죠. 그러니까 불쾌한 골짜기에 빠진 인형이 나를 공격한다? 너무 슬픈 거야. 그래서 더 싫어지는 게 인형으로 만들어진 괴담입니다. 뇌절입니다. 실화가 너무 부풀려지거나 와전되는 경우가 있어요. 사실을 기반으로 하나 이게 좀 너무 뇌절인 거야. 그래가지고 이런 식으로 풀어나가는 괴담들이 좀 있습니다. 짱구는 못 말려의 엔딩 괴담이 있어요. 사실 뭐죠? 이 짱구는 못 말려서 약간 뇌절하는 괴담들이 많이 있는데 그 중에서도 이제 엔딩 괴담. 짱구는 사실 5살에서 지능의 성장이 멈춘 상태고 실제 나이는 훨씬 많아요. 근데 가족들이 뭐 참혹하게 다 죽음을 당하고 짱구가 나이를 먹었으나 자신만의 5살 세계를 만들어서 가상의 인물들을 창조하면서 혼자 놀고 있었던 거다. 이게 현실 기반의 약간 뇌절이죠. 말도 안 되는 소리예요. 그리고 뭐 무슨 뭐 이 한쪽이 입이 찢어져 있어서 뭐 옆으로만 웃는다 뭐 이런 건 좀 뇌절이에요. 좀 그렇고 이런 것들이 꽤 많이 있습니다. 마인크래프트 괴담입니다. 이거는 들어봤었어요. 예, 히로빈이라는 캐릭터인데 저게 눈동자가 없는 캐릭터가 갑자기 나타나서 피라미드 같은 걸 짓고 막 놀아요. 근데 잘못하면 플레이어도 살해해버린다. 이게 지어낸 이야기라고 하는데 재밌는 게 이것도 현실 기반으로 갖고 왔어요. 마인크래프트 개발자 노츠라는 캐릭터가 이제 들어가 있거든요. 이 마인크래프트 안에. 이 마인크래프트 개발자의 남동생이 있었는데 죽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 남동생의 캐릭터를 집어넣었다 마인크래프트 안에. 그랬더니 실제로 얘가 살아있는 것처럼 움직이더라. 이런 식으로 나오는데 노치의 죽은 남동생이 없어요 일단. 이 뇌절인 거지. 그러네. 너무 심한 거예요. 이런 것들이 어떻게 보면 현실을 기반으로 한 것처럼 하나 너무 오바를 해서 말도 안 되는 쪽으로 간 거죠. 그리고 또 굉장히 중요한 마지막 특징. 규칙입니다. 규칙. 요거는 괴담 안에 어떠한 규칙이 있습니다. 나폴리탄 괴담이라는 게 있습니다. 제가 처음에 이 나폴리탄 괴담을 딱 보는 순간 소름이 쫙 돋으면서 머릿속에서 굉장히 많은 생각이 들어요. 제가 그래서 예시를 아예 갖고 왔습니다. XX 도서관 관리자에게 드리는 안내서라는 글입니다. 네, 이 안내서가 이제 첫 번째부터 이제 규칙들이 적혀 있습니다. 첫째, 빨간 옷을 입은 여자아이가 7아이들이란 제목의 책을 찾아달라고 한다면 다른 이유를 둘러대며 그 즉시 그 공간을 벗어나십시오. 그런 제목의 책은 본 도서관에 존재하지 않습니다. 둘째, 71번 책장을 발견했을 경우
절대 그 책장에 가까이 다가가지 마십시오. 본 도서관에는 책장이 총 70개라는 사실을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이런 걸 읽으면서 정말 머릿속에 복잡해졌거든요. 셋째, 한 번 책장의 맨 위칸 오른쪽 빈 곳을 채우려고 하지 마십시오. 원래 그 자리에 있던 책은 다른 곳으로 보내졌습니다. 그 자리에 책을 꽂아 넣으려고 하는 이용자를 발견했을 시 바로 저지하고 같은 건물 4층 담당자에게 알리시길 바랍니다. 넷째, CCTV로 도서관 71번 책장 구석에서 울고 있는 여성을 발견했을 경우 그냥 무시하십시오. 다시 한번 말하지만 본 도서관은 총 70개의 책장만 있습니다. 즉, 그곳을 비추는 카메라는 존재하지 않습니다. 다섯 번째, 도서관 청소를 하다 파란색 대출 카드를 발견했을 경우 이것을 분실물 센터로 가져오지 않으셔도 됩니다. 매월 29일 도서관에 들리는 노부인이 이것을 찾을 것입니다. 하지만 29일이 없는 2월에 발견한 대출카드는 발견 즉시 처분해 주십시오. 여섯 번째, 당신 이외에 또 다른 도서관 관리자가 나타나 말을 건넬 경우 업무가 끝나고 도서관 앞에 커다란 느티나무 앞에서 만나 얘기하자고 하십시오. 그리고 그 약속은 지키시면 안 됩니다. 다음 날이면 존재하지 않을 테니까요. 일곱 번째, 밤 10시 이후로는 도서관에 남아있으면 안 됩니다. 밤 10시 이후 도서관에 남아있을 경우 도서관에 울리는 노랫소리에 귀 기울이지 마시고 귀를 막고 그 즉시 정문을 통해 도서관을 빠져나오시기 바랍니다. 여덟 번째, 7번 문항은 거짓입니다. 정문으로 가지 마십시오. 귀를 막은 상태로 71번 책장으로 가시면 거기에 있는 사람이 길을 안내해 줄 것입니다. 71번이 없다면서요. 9번, 도서관에서 춤을 추는 것은 무례한 행동입니다. 그런 사람을 발견했을 경우 바로 그 행동을 저지하십시오. 하지만 다른 이용객들이 문제를 제기하지 않았다면 해당 인물에게 말을 걸면 안 됩니다. 그 사람은 밤 12시에 사라질 것입니다. 이 말은 뭐냐면 누군가를 발견했는데 아무도 문제 제기를 하지 않아요. 안 즉, 본다는 거죠. 관리자한테만 보이는 인물이라는 뜻이에요. 그렇죠. 10번, 매주 월요일에는 도서관이 운영되지 않습니다. 만약 당신에게 월요일에 출근하라는 지시가 내려졌을 경우 이를 무시하십시오. 11번, 이 안내서는 당신이 도서관 일을 그만둘 때 다음 관리자에게 전달해 주시기 바랍니다. 무의미한 희생자를 막기 위한 일이며 이를 얻을 시 발생하는 어떠한 손해도 책임지지 않음을 명심하시길 바랍니다. XX 도서관에는 오직 11개의 규칙만이 존재합니다. 어떠세요? 근데 이게 제가 이거를 한 장 한 장 넘기면서 읽는데 너무 소름인 거야. 근데 원래 나폴리탄 괴담은 저게 끝이에요. 이게 뭐냐면은 직접적인 중심부 이야기를 제외하고요. 간접적인 주변부 이야기만을 이야기합니다. 주변부의 간접적인 이야기들만으로 구성되어 있는 괴담이 바로 나폴리탄 괴담이라는 장르예요. 그래갖고 이게 직접적으로 어떤 걸 제시하는 게 아니라 주변부에 어떤 여기 귀신이 있다, 여기 뭐가 있다 이게 아니라 이거를 애둘러서 뭔가 있는 것처럼 주변 이야기만 해요. 그렇죠. 예. 몇 번 책장에는 그쵸. 올리지 말라, 거기는 없다, 이런 것들. 그러다 보니까 이걸 보는 사람이 상상력이 거기 더해집니다. 거기 뭐가 그렇죠. 71번 책장이 도대체 뭐지? 막 이런 것도 있어. 막 호텔 지배인을 위한 안내서. 나중에 어떤 거는 막 심지어 이 중에 홀수번의 규칙은 전부 본인이 작성한 내용이 아닙니다. 막 이런 규칙도 나와요. 그래서 이거 그럼 누가 쓴 거지? 이래갖고 이게 이 문항들이 다양한 패러독스를 일으켜요. 그래서 패러독스를 일으키는 규칙들을 제시함으로써 비정상적인 부분을 스스로 발견하게 만듭니다. 이 나폴리탄 계단은. 그러다 보니까 도대체 이게 무슨 말이지? 이 말은 뭐다? 애매모호함이 올라간다. 그러네요. 예, 그러네. 즉 아까 말씀드린 괴담 지수에서 애매모호함을 최대치로 올리는 거야. 되게 중요하고 내가 이걸 모르면 내가 여기서 일을 못 하는 거야. 그렇죠. 그러니까 굉장히 중요한 정보인데 애매모호함이 끝까지 올라갑니다. 아우 소름. 편집자님도 새벽에 작업 많이 하실 텐데 네. 아우 소름 돋을 거야. 이렇게 새벽에 이런 걸 보기 쉽지 않거든요. 제가 이것을 새벽까지 본 이유가 뭐냐? 재밌기 때문에. 다시 처음으로 돌아갑니다. 왜 괴담이 재미있을까? 그렇죠. 인간이 보유한 수많은 감정 중에 하나가 바로 공포입니다. 공포를 담당하는 편도체라는 부위가 뇌에 아주 깊숙한 곳에 위치를 하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이 편도체라는 건 의지로 조절하는 게 쉽지가 않습니다. 그리고 공황이나 공포 반응이 굉장히 빠르게 나타나요. 소름 쫙 그렇죠. 굉장히 빠르거든요. 이게 어떻게 보면은 공포라는 게 가장 오래된 진화적 기원을 갖고 있어요.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 야생 세계에서 정말 신속하게 도망치지 않으면 어떻게 되느냐? 죽죠. 바로 먹힙니다. 공포가 즉각적인 도주 반응을 유발합니다. 네. 이 말은 뭐냐면은 괴담의 대부분은 어떤 식으로 이야기가 되냐면 무언가가 나를 쫓아요. 네. 나는 도망치거나 숨습니다. 결국 정체를 알 수 없는 위협으로부터 도망치려는 행동, 이것을 유발하는 거거든요, 공포가. 이게 바로 인간이 생존할 수 있었던 요인이자
가장 깊은 본성이다. 저 너무 귀엽지 않습니까, 강아지? 귀여워라. 그러니까요. 초등학교 시절에 개한테 물리면요. 이후에 저렇게 귀여운 강아지도 무서워하게 돼요. 아, 그렇죠. 네, 이거는 트라우마입니다. 내가 과거에 경험한 경험으로 인해서 생긴 공포예요. 공포죠. 그런데 재밌는 건 한 번도 경험해보지 못한 대상으로부터도 인간이 공포를 느낍니다. 정말 이 유전자에 각인된 공포가 있는 거거든요. 심지어 멸종된 종의 사진이나 모형을 봐도 두려워합니다. 그게 진화 과정에서 그게 생존에 유리했던 겁니다. 즉 우리가 트라우마, 경험을 통해 얻게 된 학습, 공포에 대한 학습이 아니라 특정 상황이나 자극에 대해서 이미 타고난 행동 양식이 존재한다는 겁니다. 또 이런 게 있어요. 사람들은 그래서 왜 괴담을 좋아하는가? 이건 또 다른 얘기죠. 무섭거나 두려운 이야기를 통해서 후손들에게 이 경험을 전해줄 수 있었던 인간의 본능이 남아있기 때문에 그래요. 이거를 좀 더 우리가 이야기 쉽게 바꾸려면 이제 후손 입장에 생각해 볼게요. 네. 내가 후손이야. 내 손조가 굉장히 무서운 이야기를 합니다. 이 이야기를 경청한 후손만이 살아남았어요. 왜냐면은 무서운 이야기를 내가 잘 들어서 나중에 그 위험을 피했거든. 이 말은 뭐다? 무서운 이야기를 경청한 후손만 살아남고 생존할 수 있었기 때문에, 생존에 유리했기 때문에 마치 무서운 이야기를 듣는 게 쾌락처럼 느껴질 정도가 된 거예요. 그렇죠. 너무 짜릿해. 왜냐하면 내가 이 무서운 이야기를 들었기 때문에 살아남았거든. 그러니까 우리는 계속 무서운 이야기, 괴담을 경청하고 듣도록 진화해 나간 겁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괴담을 좋아하는 진짜 이유입니다. 와, 인사 시간도 맞습니다. 여러분의 시간을 낭비해드릴 느리지만 쿨한 과학. 랩미팅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교수님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